자, 여러분, 우리가 올해 7월 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가 통과됨으로써 이제 8월 5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임대차법 3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부분은 어떤 법이 바뀌었고 그거에 대한 Q&A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 개정을 할 때 계약갱신 요구권, 즉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서 2년 동안 이제 연장할 수 있다는 거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임대료 상한료 5% 이렇게 인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이제 임대인들, 즉 임대인들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임차인들을 임대료 급등에 의한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막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보자고요. 임대차보호법 3법 개정의 대표적인 게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뭐 청구권이라고도 했는데 원래 요구권이 맞을 수 있겠죠. 우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전월세 상한제를 하겠다. 전월세 이제 임대인이 임의적으로 올릴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전월세 신고제죠. 전월세 신고제.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 3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두 가지죠. 정확히 말하면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세부 내용을 보자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을 도입을 했다. 그래서 주임법 제6조 3항 제1항 제2항을 신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즉 무슨 얘기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만 이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다만 2020년 올해 12월 10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야 된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사실은 2000년 6월 9일 날 개정이 됐단 말이죠. 6개월부터 한 달 한 거를 6개월에서 2개월로 이제 임대인들 앞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6개월에서 한 달 전까지 계약에 재계약을 하거나 어떤 계약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됐던 부분들을 이제 6개월에서 2개월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한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1회에 한해서 두 번이 아니라 1회에 한해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사실은 묵시적 갱신도 2년으로 봤죠. 그러나 다만 묵시적 갱신과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세부 내용의 두 번째가 뭐냐면 직접 거주에 대한 갱신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을 우리 임차인들이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부분도 주임법 6조 제3항 제3의 5항 및 6항을 신설을 해서 이제 계약갱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임대인들이 만약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안 들어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그랬을 때 임차인들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죠. 제3자의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의 입은 손해를 배상토록 한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묵시적 갱신은 말 그대로 묵시적이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계약갱신을 안 해주었을 때는 임차인이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직접 거주를 핑계로 갱신 거절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허위의 갱신 거절 시에 손해배상의 산정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우리는 손해배상 산정액으로 볼 수 있다. 산정액으로. 그 다음에 이 1번이 없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법정 손해배상 예정 중에 가장 큰 금액을 우리는 손해배상 예정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경우에 가장 큰 부분에서 또 하나, 둘, 세 가지의 부분이 있죠. 즉 갱신 거절 당시에 월 단위의 임대료, 전세금은 월세로 전환하고 법정 전환료를 4%로 적용해서 청구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해서 얻은 월 단위의 임대료, 즉 무슨 얘기냐면 갱신 거절 당시에 월 단위 임대료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계약갱신 증액의 상한선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증액 상한은 5%로 하되 여기에서 특별한 게 뭐냐면 이제까지는 이 부분이 없었죠.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의 여건을 고려해서 조례로 증액의 금액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없앴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라번이 뭐냐면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의 임대차 신고제도는 사실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임대차 3법 중에 하나가 임대차 신고제도는 말이죠. 사실은 2021년 6월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즉 임대차 3법 중에 임대차 신고제도는 사실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될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3법 하지만 3법은 아니더라는 거죠. 뭐예요? 두 가지죠, 사실은. 그리고 이러한 시장들이 지금 과열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이제 거래 신고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강 이제 바뀐 내용 아시겠죠? 그러면 개정 임대차보호법의 Q&A를 대표적으로 보자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우리가 임차인이 어떻게 행사를 하고 임대인은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계약갱신의 거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임대료의 상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임대료의 상한은 어떤 부분들이 있고, 즉 집주인 임대인이죠. 사실 그렇죠. 자료에 나온 대로 쓰니까 집주인이지만 우리는 좀 더 얘기한다면 임대인의 변경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오늘 이러한 임대차에 관한 내용들은 다음에 있죠.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보면 행부연이라고 있어요. 이 행부연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더 상세한 내용 여러분 있다는 거 참고로 얘기 드리면서 이제 이 Q&A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 첫 번째가 뭐냐면 임대인은 언제부터 임대인 앞에, 임차인은이죠.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 앞에 계약갱신 요구권 할 수 있느냐. 이건 당연히 그러죠. 무슨 얘기? 6개월에서 한 달 전까지 할 수 있다. 한 달 전까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조건이 있죠. 다만 12월 10일 이후부터는 2개월 전부터 이제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올해 2020년 12월 9일까지는 한 달 전까지고 10일 이후부터는 10일 이후니까 11일부터겠죠. 2개월 전부터 청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는 총 몇 회의 갱신 요구가 있느냐.
자, 우리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는데 몇 회? 벌써 배웠죠. 무슨 얘기예요? 1회에 한해서 한다는 거죠. 1회에 한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차이점을 봐야 돼요. 뭐냐? 계약에는 묵시적 갱신이 있고, 그렇죠? 묵시적 갱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묵시적 갱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의 차이점은 뭐냐는 거예요. 이건 간단히 보자고요. 묵시적 갱신은 6개월에서 한 달 전까지 임대인은 임차인 앞에 통보해야 되고, 임차인은 임대인 앞에 6개월에서 한 달 전까지 재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한 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안 하겠다 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바로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2년의 계약으로 본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사실은 이것도 2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묵시적 갱신은 둘 다 어떤 얘기도 안 했을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갱신 요구권은 통보를 했을 때 1회에 한해서는 2년간 어떻든 보장을 해주라는 거죠. 이제 특약 부분 같은 게 나오죠.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묵시적은 둘 다 어떤 얘기도 안 할 때예요. 그렇죠? 그리고 묵시적은 어떻게 해요? 1회만이 아니죠. 묵시적은요. 2년 계약하고 들어가가지고 묵시적이 되면 다시 2년이죠. 또 묵시적이 됐어요. 또 2년이에요. 또 됐어요. 또 2년이죠. 그러나 계약갱신 요구권은 한 번에 2년, 한 번밖에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 묵시적 갱신대에서 계속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오히려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 어떻게 잘못하면 긁어부스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사실은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만든 이유는 임대인들이 자꾸 임대차 보증금을 올리고 계약갱신을 안 해주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가신 분들 앞에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중개업 현장에서 보면 묵시적 갱신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임대차보법의 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이 통보를 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깨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겠다는 게 계약갱신 요구권이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법에 있던 법을 땡겨온 거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 시행 전에 잔존기간만 있으면 모두 갱신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특별히 이번에 뭐냐면 기존의 계약이 끝나서 새로운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계약자도 된다는 거예요. 보통 법은 소급 적용을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법은 소급 적용을 한다라고 봐야 돼요. 뭐 법적인 법 논리는 차지하고요. 어떻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법 시행 전에 잔존 기간만 있는 경우에도 모두 갱신이 가능하느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 계약이 연수와 상관없이 1회에 한해서 2년의 갱신권을 부여한다. 이런 내용이죠. 다만 계약 기간에 이제 12월을 중심으로 언제 통보를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 부분만 구분하시면 돼요. 12월 10일 전까지는 한 달 전까지, 12월 10일이 지나면 2달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되는구나. 이건 임대인과 임차인들도 생각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거의 한 달로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건 사실은 이 법 전에 기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의 잘 몰랐죠.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법 시행 이후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당연히 뭐예요? 행사 가능하겠죠. 2년에 보장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이 내용은 뭐 다 얘기한 거니까. 다만 여기에서 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 4번 법 시행 이후에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불가능과 가능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어떤 때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법 시행 전에 벌써 다른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버린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다만 거기에도 조건이 있죠. 이런 예외적으로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계약금 수령 영수증이라든지 임대차 계약서, 기존에 이제 새로운 제3자하고 한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증빙 서류가 있어야 불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제3자하고 할 때는 불가능하다. 그 사례 첫 번째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임대인에게 대해서 갱신, 거절을 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였어요? 제3자하고 벌써 계약을 해버렸어요. 이런 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약 갱신 제3자하고는 계약하지 않았는데 거절만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례로 보자는 거죠. 그러한 사례로 보면 임대인 갑과 임차인 갑이죠. 임차인 갑과 임대인 을이 이제 2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2년이 와서 계약 갱신을 실시했을 때 임대료 8%의 증액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자, 첫 번째 보자는 거죠. 임차인 갑은 20년 8월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5% 미만으로 임대료를 조정을 하거나, 첫 번째 하는 방법은 8%로 했을 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5% 미만으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8% 증액한 기존 임대차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그때 쓰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계약갱신 요구권의 사례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보자고요. 묵시적 갱신도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보는지, 제가 아까 미리 설명했죠.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었는데 어떤 차이점 살짝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묵시적 갱신도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로 보는지, 당연히 그렇지 않죠. 묵시적 갱신은 뭐였어요? 둘 다 어떠한 계약 만료 기간 한 달 전, 이제 12월부터는 2달 전이죠. 어떠한 얘기도 안 했다는 거죠. 재계약이든지 어떤 묵시적 갱신에 대한, 즉 이런 부분을 안 했을 때는 개정 법률에 따른 부분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례에서 보듯이 임차인 갑과 임대인 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최초 전세 계약을 맺었고 묵시적으로 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 갑은 임대인 을에 대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런 내용. 그래서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요,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임대인의 입장과 임차인의 입장에서 어프로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임대차보호법에 창이 있으면 폐가 있듯이 서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공부하시면 재미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어떤 기회에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 시에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으로 본다 했을 때 임차인은 어때요? 꼭 2년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시라도 통보하면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통보했을 때 3개월 이후에 자동 해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월세를 내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여기에서도 무조건 2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 뭐라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묵시적 갱신과 같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 해지의 부분이.
바로 이 3개월간 임대료를 납입하라는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죠. 바로 이런 부분까지죠. 자, 그러면 자, 갱신의 거절이 1호부터 9호까지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갱신의 거절 1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 즉 우리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이 쓰는 계약갱신 요구권의 임대인의 거절은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1번부터 9번, 즉 9번까지인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 1호가 뭐냐? 임차인이 차임이 2기에 해당하는 경우. 자, 그런데 주택임대차법은 2기예요. 상가임대차법은 몇 기예요? 3기예요. 차이점은 상가임대차법은 3기인데 주택임대차법은 2기다라는 거 꼭 하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연속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월, 3월, 4월, 5월, 6월, 12월까지 있잖아요. 1, 2월 계속해서 이게 연속성이 아니라 1월 달 안 내고 2월, 3월을 납입을 했어요. 4월 달에 미납을 하게 되면 이게 2기에 된다는 거죠. 근데 가끔 보면 연속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쭉 볼 수 있어요. 차분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6호까지 쭉 보고요. 그 다음에 7호 당연히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8호예요. 8호가 뭐냐면 8호가 이제 임대인 즉 임대인의 직계존속이라든지 비존속에 포함한다. 임대인이 목적주택을 실제 거주하는 경우. 자, 직계존속은 내보다 위에요. 직계비존속은 내보다 밑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내 자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형제자매는 제외가 된다. 자매는 제외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다시 돌아가서 몇 번이냐면 3번 우리 임대인과 임차인은 여기를 잘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여기서 합의의 내용들을 찾을 수 있다는 바로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그 거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3번이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이 꼭 써야 되는데 어떻게? 임대인이 상당한 부분을 즉 임차인에게 이사비 등이라든지 실제 제공한 경우 이러한 사례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더 깊은 시간에 이제 내용할 건데 우리 지금 현재의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어떠한 합리적인 방법에서 어떤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건 없는가 했을 때는 3번 사항을 생각해 보시면 좋은 사례가 나올 거예요. 3번 사례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